예. 이 건축가 얘기는 바로 이어지는 주제에서 만나보기로 하고요. 말미쯤에 인류한 혁신위원장이 한동훈 장관과 1시간 시차를 주고 대전에서 민주당 이상민 의원을 만났습니다. 바로 화면을 보겠습니다. 앞에 보고 악수 한 번 더. 네, 이쪽도 보고. 저보다 더 정치인 같은데. 저 정치인 아닙니다. 이상민 의원께서 이틀 전에 저하고 처음 만났는데요. 다른 행사에서 너무 따뜻하고 또 저희들이 대북 지원에 관한 내용도 나눴고 아주 공감한 것도 많고 우리 이상민 의원님께 이 허심탄회한 이렇게 우리한테 접근해 온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늘 좀 배우고자 해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기대가 있고 또 주문 사항도 여기저기서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중압감하고 또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많으실 텐데요. 워낙 요새 진영화 또 극단화가 심하다 보니까 뭐 그런 건 잘 귀담아 듣지도 않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떤 국민의힘의 혁신위원회에서 저한테 이런 자리를 이렇게 기회를 주신 거는 굉장히 고마운 또 감사를 드리는 자리고. 일단 이상민 의원과 인류한 위원장이 만나서 혁신위에서 희망을 봤다. 이상민 의원이 얘기하자 인류한 위원장이 오시면 환영한다. 화답을 했는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지금 뭐 김기현 대표도 뭐 빅텐트 얘기하고 있고 뭐 외부 영입 국민의힘 많이 하고 있는데 이상민 의원의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겁니까? 뭐 조금 점점 그런 것 같습니다. 본인도 아마 그런 입장을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물론 뭐 민주당에서는 이제 뭐 별거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이번 선거 같은 경우 총선 같은 경우는 결국 중도 싸움이다라고 봅니다. 아하. 즉 지금 양극단의 어떤 강력한 지지층들 있지만 중도에 계신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중도를 누가 흔드느냐, 중도의 민심을 누가 얻느냐, 거기에 따라 저는 승부가 갈려진다고 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상민 의원의 그동안의 어떤 정치 행적과는 보면 조금의 중도 영역에 계신 분이거든요. 그동안 당을 향해서 계속 이제 비판을 해왔고, 그리고 이분이 5선입니다. 5선 국회의원,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5번이나 국회의원 한다는 거는 그만큼 지역의 뿌리가 깊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사실 20년 가까이 대전 지역구에서 있었으면 그렇습니다. 꽤 뭐 저분이요, 지금 몸이 불편하신데 불구하고 매일 집이 대전입니다. 매일 서울로 출퇴근하세요. 출퇴근하시면서 지역에서 굉장히 뿌리가 깊은 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민주당이 지금 이상민 의원 문제에 대해서 이게 자칫하면 중도 영역의 어떤 표심을 잃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최근에 김기현 대표가 슈퍼 빅텐트, 뭐 크게 슈퍼는 뭐가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크다 뭐 이런 의미 같은데요. 그걸 이제 표방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상민 의원이 상당히 그 중도 영역의 확장성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그런 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아마 측면으로 국민의힘을 생각할 것이고 민주당은 이 문제를 쉽게 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원칙과 상식이라는 이 비명계원들이 어떤 결집한 것 등등을 따져보면 예. 그동안 이재명 대표의 어떤 일방적인 당 운영, 그다음에 사법 리스크의 어떤 그런 측면들, 그런 측면에 좀 더 중도적인 어떤 메시지를 발신하는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 영역에 있어만큼은 이상민 의원의 행보가 굉장히 주목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독층 표심에는 반향이 적지 않을 거다. 근데 최진봉 교수님, 이상민 의원 얘기는 오늘 저희 채널A 김진애 돌직구쇼에 출연해서 이재명 대표로부터 전화나 메시지 온 거 없다. 김종민 의원, 제가 당대표였다면 이상민 의원 찾아갔을 텐데 사법 방해에만 몰두했다. 뭐 국민의힘의 입당 얘기를 뭐 했으면 뭔가 당에서도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의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는 거에 대해서 볼멘 소리가 좀 나왔네요. 근데 아니 그러니까 이상민 의원이 저는 국민의힘 입당하겠다고 아직 입장을 밝힌 거랑은 보지 않고요. 뭐 행사에 간 거니까 그런 의도가 어느 정도 읽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입당 완전히 하고 나면 그땐 연락을 진짜 못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에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마음이 많이 떠나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렇게까지 행동을 하신 걸 보면 뭔가 본인 마음으로 이미 결정이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까지 뭐 여지는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결정을 하실지는 본인이 선택할 문제이고 예. 그러면 이제 대표가 그럼 전화해서 떠나지 마시고 우리 당을 좀 지켜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이미 마음이 떠나 있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 한들 별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별
별 의미 없다고 생각하고요. 도리어 그것이 정치적으로 또 다른 논란만 불러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 아마 본인의 선택을 하신다고 하면 그 선택을 존중해야 되는 것이고 또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은 본인이 이제 정치적으로 짊어져야 될 책임인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는 것도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최다선 의원 가운데 한 명인 이상민 의원이 최근에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도 비판 목소리 많이 냈습니다만 오늘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만나서 여러 환담을 나눈 부분들이 의미가 좀 적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총선을 앞두고 새불리기 혹은 인재 영입, 사람 싸움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 일부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기로는 국민의힘에서 1호 영입 인재로 유명 건축가 유원준 교수에 대해서 좀 제안을 했던 모양이에요. 어떻게 좀 결과가 나왔나요? 유 교수가 뭐 정치를 할 이유가 없죠. 지금 시점에서. 유 교수는 워낙 유명 건축가이기도 하고 뭐 알쓸신잡 이런 데 출연하면서 많이 알려지기도 했고 또 그 지금 유튜버로 요즘에 굉장히 활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셜록 현준이라고 해서 한 구독자가 113만 이렇게 이 정도 돼요. 어휴, 어마어마. 굉장히 조회수도 많이 나옵니다. 저도 이제 가끔 보고 그러는데 예. 뭐 그렇게 학생들 가르치면서 유튜버로 활동하고 건축 관련된 여러 가지 일하고 이것도 이제 굉장히 뭐 즐겁고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굳이 뭐 특정한 어떤 정치적인 어느 한쪽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이 일종의 파당적인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굳이 유 교수가 지금 들어갈 이유는 없지 않나 싶고요. 아마 본인도 그런 의사를 표명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에 그 2021년 5월 말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이제 정치 고민하고 할 때 만나서 여러 가지 건축 관련된 조언을 해준 그런 인연이 있고 또 친형이 그 박근혜 정부에서 홍보기획관실에서 선임 행정관을 지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그 대선할 때 윤석열 캠프에서 그 유 교수의 친형인 유현석 씨가 홍보실장을 지냈습니다. 예, 지금 현재 그래서 콘텐츠진흥원의 부원장으로 있는데 이러저러한 또 관계도 있고 해서 아마 좀 워낙 또 지명도가 높다 보니까 그래서 영입을 하려고 했던 모양인데 유 교수가 그걸 좀 이렇게 완곡하게 거절을 한 걸로 그렇게 좀 알려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총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이제 입당 얘기, 영입 얘기 하나하나 저희가 잘 쫓아가 보겠습니다.